안녕하세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재미를 주는 한국의 고전 소설들. 오늘은 바로 그 깊고 풍부한 세계로 여러분을 한번 초대해 볼까 합니다. 우리 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네 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 한번 던져 볼까요? 도대체 뭐가 이야기를 몇백 년 동안이나 살아 숨쉬게 만드는 걸까요? 그 비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이 고전 소설들 속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들은 바로 심청전, 춘향전, 흥부전, 그리고 토끼전입니다. 이 작품들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이야기해주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죠. 자, 그럼 이 이야기들이 왜 그렇게 대단할까요? 그 시작은 바로 인물에 있습니다. 이야기의 한가운데 당시 조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영웅들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인물, 바로 심청입니다. 다들 아시죠? 눈먼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효녀. 이 엄청난 자기희생. 이게 바로 그 시대가 가장 숭고하게 여겼던 가치를 한 장면으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심청의 모든 행동을 움직이는 힘, 그게 바로 효입니다. 유교 질서가 사회의 뿌리였던 조선시대에 효라는 건 그냥 부모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었어요.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위대한 주인공 춘향이가 있습니다. 부패한 권력자가 온갖 협박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절대 굽히지 않죠.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바로 진실함과 절개의 상징이 된 거예요. 춘향의 마음은 이 한마디로 요약되죠. 내 몸은 찢겨 나갈지언정 님을 향한 내 마음은 결코 변치 않으래.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말 한마디에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저항과 절대 꺾이지 않는 그 기계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들이 그냥 이렇게 교훈만 주는 착한 이야기였다면 과연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받았을까요? 아닐걸요. 사실 그 뒷면에는요. 웃음 뒤에 칼날처럼 날카로운 사회 비판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교훈, 그 밑바닥에는 당시 지배층과 부자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풍자가 흐르고 있었어요. 웃음과 과장이라는 무기를 써서 아무도 대놓고 하지 못했던 말들을 아주 통쾌하게 꼬집었던 거죠. 그 방식도 아주 영리했어요. 예를 들어 토끼전은 어때요? 아픈 용왕님 살리겠다고 토끼간을 구하러 가는 어수룩한 자라 이야기. 이게 사실은 무능하고 어리석은 지배층을 돌려서 비웃는 거거든요. 반면에 흥부전은 훨씬 직접적이죠. 두 형제를 통해서 당시 사회의 불공평함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특히 흥부전에 나오는 이 두 형제의 구도는 정말 강력합니다. 착하지만 지지리도 가난한 흥부, 그리고 부자지만 욕심만 가득한 놀부. 이 선명한 대비 자체가 당시의 심각한 빈부격차, 그 비정한 현실에 대한 아주 날카롭고도 속 시원한 비판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 있는데 결말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바로 이 이야기들의 핵심이자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카타르시스를 안겨준 주제, 바로 권선징악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복받고 나쁜 사람은 벌받는다. 이 단순한 원칙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현실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쩔 수 없었던 보통 사람들에게 이야기 속에서라도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는 건 정말 큰 위로자 희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말은 아주 확실합니다. 흥부전에서 착한 흥부는 결국 부자가 되고 욕심쟁이 놀부는 망하잖아요. 춘향전에서도 절개를 지킨 춘향은 사랑을 이루고 못된 사또는 벌을 받고요. 이렇게 선과 악의 결말이 분명하게 갈리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은 아주 강렬한 정의가 실현됐다는 통쾌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수백 년 전 이야기들이 그냥 과거의 유물일까요? 절대 아니죠. 마지막으로 이 고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이 이야기들이 박물관에 갇혀있는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지면서 우리와 소통하는 살아있는 이야기 그 자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영화, 드라마는 기본이고요. 뮤지컬, 오페라,
심지어 요즘 우리가 즐겨보는 웹툰으로까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이야기들이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정의란 무엇인지, 진실하게 산다는 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살고 싶은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과거의 지혜가 현재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